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2절 자기해로부터 진도를 나갑니다. 자, 자기해로. 용어들이 좀 생소해. 그래서 용어 정리 잠깐 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기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자석이 금속을 끌어당기는 성질, 이해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라는 말이 나면 자석이 금속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석하면 막대 자석도 있고 말급 자석도 있고 그렇죠. 문방구에 가면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나오죠. 이것이 뭐냐면 자력선이죠. 자력선. 자, 먼저 자기, 이러한 말이 나오면 자석이 금속을 끌어당기는 성질, 이것을 자기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요. 이어서 자력. 이 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이 금속을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자석이 금속을 끌어당기는 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자화라는 또 용어가 나와요. 자화. 이 자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쇠붙이를 자석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갖다가 자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장, 자개,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은 N극에서 S극으로 자력선이 나오는데 그 자력선이 미치는 공간, 자력선이 미치는 공간을 자장, 자개, 이렇게 말해요. 자장, 자개, 이런 이제 한자로 써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력선이 미치는 공간. 그 다음에 자극. 자극하면 N극, S극, 막대자석인 경우에 맨 끄트머리를 이제 자극,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용어 정리.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제2절 자기해로 쪽에 있어서 자력선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막대자석인 경우 N극, S극, 자극이죠. N에서 S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자력선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력선. 더불어서 자력선 걔네들의 뭉치가 자속입니다.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속, 이것은 자력선의 뭉치를 말해요.
왜 시골에서 표를 빈다면 표 하나하나 낱개가 자력선이고요. 표 한 뭉치, 한 단을 자속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1. 자력선의 성질이 나오고 있죠. 자력선의 성질. 자, 여기에 이와 같은 자력선의 성질 1번 보시면 자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각종 시험에 자력선의 성질도 출제가 잘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자력선의 성질에서는 출제가 잘 돼요. 보통 다음 중 자력선의 성질로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요. 자력선은 서로 교차한다.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력선 얘네들이 이런 건 없다 이거예요. 자력선은 서로 밀어요. 그러니까 자력선은 절대로 이런 거는 없다. 사실 1번에 자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이거만 알면 자력선의 성질은 뭐 다 안다. 그래도 뭐 가능할 것 같아요. 2번 보시면 자석의 N극에서 시작해서 S극으로 끊는다. 이건 뭐 상식 아닙니까? 초등학교 뭐 2학년만 되더라도 알 수 있는. 그래서 N극에서 S극으로 자력선은 이렇게 이동을 한다.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자석 내부에서는 자력선이 이동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기장이나 자장이나 마찬가지하여 자기장, 자력선이 미치는 공간, 자기장의 상태를 표시하는 선을 가상하여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표시한다.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표시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를 한다면 NSS로 자력선이 나가는구나. 또 자력선을 아주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빽빽하게 한다면 여기는 자장의 세기가 크구나. 자속 밀도가 이렇게 밀하구나.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자력선은 차바닥의 고무줄과 같이 그 자신이 줄어들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력선은 서로 이렇게 교차도 하지 않지만 또 자력선은 오므라들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력선은 서로 반발한다 그랬어요. 자력선은 서로 반발한다. 그 말은 자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이 말과 같은 의미를 갖죠. 자, 이쪽에서 좀 생소하고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부분, 자력선의 성질에서 자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말 바꾸면 자력선은 서로 반발한다 하는 것만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자력선의 성질을 다 이렇게 각종 시험에서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2번에 쿨롱의 법칙이 나옵니다. 이 쿨롱의 법칙. 쿨롱이라는 사람이 이제 내린 그러한 이제 정의죠. 자, 여기에 자극 M1이 있어요. 여기에 자극 M2가 있어요. 이것은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M1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M1이에요. 마이너스 M2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합니다. M1 하면 플러스 M1을 말합니다. 플러스는 이렇게 나타내질 않잖아요. 마이너스 M1 이것은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이렇게 됐다면 이것은요 N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경우는 마이너스 붙었다면 S극이다. 이렇게. 그러면 M1, M2 그렇다면 N극 S, N극이에요. 그래서 N극, N극이 있다면 여기에서 자력선이 나오겠죠. 여기서도 자력선이 나오겠죠. 그러면 크기 같다면 서로 밉니다. 다음에 플러스 M1 마이너스 M2 이렇다면 이 경우에 M1과 M2는 서로 당깁니다. 흡인력. 크기 같으면 반발력. 크기 다르면 흡인력. 이렇게 된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M1이 있고 M2가 있습니다. 거리를 R미터. 쿨러이라는 사람이 내린 정의는 M1, M2 같은 극이니까 반발력이 작용하겠죠. 그때에 작용하는 반발력 F라고 하는 것은 4파이 뮤분의 1 R자성 M1, M2 단위는 뉴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아주 좀 희한한 그러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지금 쿨릉이요. N극, N극 있다. 거리 R미터다. 그때에 두 자극이 자극하면 막대자석을 예로 든다면 끄트머리 N극 S극 그것이 자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4파이 뮤분의 1. 뮤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약간 길지요. 자, 뮤분의 1. 그 다음에 R자성분의 M1, M2 이렇게. 단위는 뉴턴. 단위는 뉴턴. 좀 생소한 단위입니다. 뉴턴. 힘의 단위예요. 힘. 뉴턴. 자, 그러면 이 쿨릉이라는 사람이 뮤 이것을요. 뮤 제로, 뮤 S 단위는 헨리/미터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영어로 쓰면 이렇게 헨리 그 다음에 헨리 찍는 걸 퍼 그 다음에 미터. 자, 그래서 이 투자율의 단위는 헨리/미터. 이 단위 각종 전기 나오는 그런 시험에서는 투자율 단위 뭡니까? 헨리/미터. 이것도 관련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투자율이라고 그랬습니다. 말도 또 이거 어떻게 또 특이하죠? 투자율. 이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설명을 드린다면 자력선이 얼마만큼 잘 뚫고 나가느냐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을 투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게 되면 이거 교부제로 해서 이걸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자력선이 유리를 이거 뚫고 나가요. 아크를 뚫고 나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교부제로 해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력선이 얼마만큼 잘 뚫느냐 못 뚫느냐를 나타내는 것을 투자율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투자율 뮤는 뮤 제로 뮤 S예요. 여기서 이 뮤 제로라고 하는 것은 공기, 진공 얘네들의 투자율을 말합니다. 자, 이 공기 진공 상태 이거 절연체죠. 공기도 절연체예요. 그러니까 구리선이 이렇게 있다. 저울로 흘러졌다. 그러면
추울류를 흘리면 공기가 이러한 그 구리선을 절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리선과 이러한 구리선이 합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도 좋은 절연체입니다. 그래서 이 차례에서 이 공기를 뚫고 나가는데 그 필요한 값이요. 그래서 공기 진공의 투자율 미우체로 공기 진공의 투자율이다. 차례선이 공기 진공 상태를 뚫는데 그 필요한 값 공기 진공의 투자율 이 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는 헨리/m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쿨롱이라는 분이 의해서. 자, 투자율 리꼬르는 뮤제로 뮤였다. 뮤제로는 공기진공의 투자율을 나타낸다. 공기진공의 투자율 뮤제로라는 것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헨리퍼입니다. 너무나도 시험에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전기 각종 시험에 또 우리 승강계 기능사에도 있는 문제에 나와 있어요. 공기진공의 투자율 값이 얼마입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헨리/m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사실은요 이게요 4 곱하기 3.14죠 파이는. 그래서 12점 얼마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도 또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다는 이대로 이렇게 공기진공의 투자율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각종 시험에서. 다음에 뮤S는 뭡니까? 그러면 이것은 비투자율이라고 합니다. 비투자율. 이 비투자율은요. 공기진공의 투자율을 기준점 삼아서 공기진공의 투자율 분의 각종 그러한 물질들의 투자율을 말해요. 이것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요. 이것은 뮤S는 이거로 뮤제로분의 뮤가 되겠죠. 이 비투자율은 단위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공기진공의 투자율을 기준 삼아서 각종 물질들의 투자율을 말하는 거예요. 아크릴인 경우에 차례시 뚫고 나가는, 그 다음에 유리인 경우에 뚫고 나가는, 그 잘 뚫고 못 뚫고 그 갭이 있겠죠. 그래서 이 투자율은 각 물질에 따라서 투자율 값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공기진공의 공기진공 얘네들 상태에서의 공기진공의 투자율 값은 얼마냐면 약 1입니다. 1. 이 비투자율 값은 각 물질에 따라 틀려요. 자, 결론.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에서 얼마만큼 잘 뚫느냐 못 뚫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데 투자율 뮤는 뮤제로 뮤였다. 뮤제로는 공기진공의 투자율을 말하고 그 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헨리/m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투자율은 각 물질마다 틀린데 공기진공의 비투자율은 1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것은요. 쿨롱에 의해서 내려진 정의니까요. 그대로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M1, M2가 있어요. 거리 R미터입니다. 그때 얘네들의 이때에 M1, M2가 플러스니까 반발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F는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것은 4파이 뮤 제로분의 1. 이 뮤는 뮤 제로 뮤S니까요.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 승강기 기능사에 M1, M2 거리 R미터다. 이때
반발력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M1 마이너스 M2라고 한다면 그때는 흡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런 것이 문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된다. 정리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4 곱하기 3.14 그 다음에 뮤 제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값이죠. 그런데 분모에 이와 같이 지수가 나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4 곱하기 3.14 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에 파이는 3.14죠. 이 지수 10의 마이너스 7승 위로 올라가면 10의 7승이 되는 거예요. 10의 7승을 이 값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6.33 곱하기 10의 4승 뮤S R자승분의 M1, M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쿨릉이라는 사람에서 이러한 공식 이것은 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 자기 쪽에 있어서는. 자, 그래서 만약 승강기능사에서 자극 얼마, M1 얼마, M2 거리 얼마 이렇게 준다면 둘 사이에 착용하는 힘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예제를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공기 중에 있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웨버). 자, 자극 N극에서 걔네들이 이 내뿜는 자력선 세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극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단위는 웨버.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이제 웨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웨버 이러한 자극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자극으로부터 (10cm) 떨어진 점에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웨버의) 자극을 놓으면 몇 뉴턴의 힘이 작용하는가. 자,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웨버 자극 하나가 있어요. 10cm 떨어져 갖고 또 여러한 자극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플러스죠. 여기는요 플러스죠. 이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는 서로 반발내 작용하겠죠. 거리는 10cm예요.
그러면 둘 사이에 작용하는 반발력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식 이와 같이 공식 쓰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요. 자, 이렇게 하고 뮤S R 자성분의 M1, M2니까요. M1, M2 그렇다면 이것은 6.33 곱하기 10의 4승. 자, 여기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여기에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자, 우리 이 승관계 기능사나 전기기능사나 전기기능자도 마찬가지예요. 기사도 물론 뭐 마찬가지입니다. 공기 중에 이 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공기 중 거의 다는 공기 중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기 중에 있어서 이 비투자율은 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뮤S 이것은 신경 쓰지 말아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공기 중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비투자율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거리 이것을 10cm는 매달아 한다면 0.1이죠. 0.1 자성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이와 같은 형태로 합니다.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1m는 100cm죠. 그러니까 cm를 메타로 하려면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의 자승. 그러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요. 10의 마이너스 1승이죠. 자, 지수 계산하는 거. 자, 이것은요. 이렇게 이 승 얘네들은 이 더해주고 빼주고 하면 돼요. 만약에 이것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면요.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이건 10의 1승이니까요. 그래서 10의 1승 자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이 돼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승 올라가면 10의 2승이 되죠. 그래서 자, 10의 4승, 10의 이것들은 마이너스 8승. 또 여기에서 10의 마이너스 2승이 올라가니까 이것은 10의 2승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은요. 10의 6승에 10의 마이너스 8승에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상수 계산기 갖고 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 지수 정리하시면 돼요. 지수 계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0의 마이너스 6승 다시요. 죄송합니다.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이렇게 하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요거 계산한다면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 이제 이 말이죠. 자, 얘네들 하면요. 10의 마이너스 4승. 자,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2승이 이렇게 되겠다. 이제 그 말이죠. 이 지수가 잘 안 되시면 계산이 안 되신다면 그냥 메타로 하면 0.1 아닙니까? 0.1 자성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약 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뉴턴이 나옵니다. 자, 이거 10의 마이너스 2승 시험 문제는 이러한 형태로 나오는데 사실은 10의 마이너스 2승 하게 되면 0.95 뉴턴 이래도 되겠죠. 그런데 0.95 뉴턴으로 하지 않고 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뉴턴 이러한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어차피 1차 1, 2, 3, 4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거니까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3. 자기의 세계, 자장의 세계 간단하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설명을 해 드린다면 여기에 지금 이 자극이 있어요. 지금 플러스 m이죠. 다시 말해서 n극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차력선이 나올 겁니다. 이 n극에서는 차력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차력선이 나오는데 이 거리가 rm다. 가까우면 물론 차력선은 C일 것이고요. 멀면 이제 약하겠죠.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차극이 있어요. 말 바꾸면 n극이 있다. 차력선 나온다. 거리 rm만큼 떨어져 있다. 이 점의 차장의 세기, 이것은 물론 이러한 형태로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차장의 세기의 단위는 자 암페어톤 퍼 미터입니다. 암페어톤 퍼 미터, AT 퍼 미터 이렇게 읽을 때는요. 암페어 톤 퍼, 톤 감았다 이 말이에요. 암페어 톤 퍼 미터. 단위 잘 보셔야 됩니다. 차장의 세계 단위는 암페어 톤 퍼 미터. 투자율, 진공이 투자율 단위는 헨리 퍼 미터. 이러한 형식으로 단위도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것은요, 결국에는 이것은 4파이 뮤 제로분의 1 뮤 S R 자성분의 M. 자, 이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것은요,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6.33 곱하기 10의 4성 뮤 S R 자성분의 M.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는 뭐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극이 있고 거기에서 거리 rm만 떨어져 있는 그 점의 차장의 세기는 공식이 이렇게 되더라. 나온다면 뭐 계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공기 중 이런 말이 들어가겠죠. 반드시요. 그러면 비투자율은 1이니까 생각할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차장, 요 말 상당히 중요해요. 차장의 세기 계산해라 한다면 이렇게 놓고 거리 줄 거라고요. 여기서 50cm 떨어져 있다. 이 점의 차장의 세기 계산해라. 그러면 이 경우 거리 메이터로 하셔야 돼요. 암페어 톤 퍼 미터니까요. 50cm니까요. 0.5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0.5 자성분의 그 다음에 이 자극 주겠죠. 값. 그대로 놓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4번의 총 자력 선수가 나옵니다. 4번의 총 자력 선수. 이것도 우리 승강기 능세 이제 관련 문제 나와 있죠. 자, 총 자력 선수.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자극 M이 있어요. 지금 플러스 M이니까요. N극이라는 말이죠. 자극 M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자력선이 나오겠죠. 자력선이 이와 같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우스라는 사람이 내린 정의가 있어요. 자극 M에서 나오는 총 자력선 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극 M에서 나오는 전체 총 자력선 수, 이거 세알일 수가 있습니까? 못 세알이죠.
그래서 가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내린 그 사람에 의한 정의는 뭐냐면 자극 M에서 말 바꾸면 N극에서 나오는 총 자력 선수 N은 미분의 M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해요. 공기 중에 자극 M이 있다. 거기서 나오는 총 자력 선수는 하게 되면 자 공기 중에 아닌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총 자력 선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뮤0 뮤S M 공기 중에 자극 M이 있다면 B2자율은 1이니까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는 자극 M에서 나오는 총 자력 선수라고 하는 것은 뮤 제로분의 M개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전기 쪽 각종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있어요. 공기 중이라는 말이 있느냐? 없다면 이것이 답이고 공기 중에 자극 M이 있다. 거기서 나오는 총 자력 선수는 이것이 답이고 전기 기능사 여기서는 주력 부대가 이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기사 쪽에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또 뮤0 공기 진공의 투자율 공기도 절연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력선이 이 절연체를 뚫고 나가는데 그 필요한 값이라고 하는 것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그랬죠. 이것은요 4파이 분의 M 지금 지수 10의 마이너스 7승이 있어요. 이것을 분자로 올린다면 10의 7승이 되겠죠. 올라가면서 10의 마이너스 7승은 7승으로 돼요. 이것이 답입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쉽게 이런 문제들 나오면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5번에 자기 모멘트 쪽 나갑니다. 5번에 자기 모멘트. 자, 자기 모멘트. 이 말은 자석이 성질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요 이 자기 쪽의 공식이 뭐 많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공식에 의해서 문제를 풀 때는 말 뜻에 따라서 공식이 써주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공식만 많이 외워요. 그러면은 시험 출제가 되면 어느 공식에 넣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공학 쪽에서는요 말 뜻에 따라서 공식이 바로바로 이렇게 써지는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 모멘트. 자세 성질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모멘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이 나오면 M은 니꼬로 ML 이 자극 N극의 석 쪽에 그러면 거기서 자력선을 뿜어낼 수 있는 자,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극 단위는 자극의 세계 단위는 웨버라고 그랬죠. 그래서 웨버.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길이야요. 이런 막대 자석이 있다면 이 자극 세기요 M 길이 L. 그래서 자기 모멘트란 말하면 O, ML 이렇게 하셔야 돼요. 50cm 하게 되면 0.5입니다. 매달 하셔야 돼요. 시험에 우리 과 있는 문제도 나와 있죠. 승강기능사요.
그래서 말 뜻에 따라서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줄열하게 되면 자, 열량 이 말라면 줄의 법칙 PT 체조, PT 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계산 문제는 0.24를 곱해서 PT 단위는 칼로리로 변한다고 그랬죠. 전력하게 되면 VI 니꼬로 I 자성 R 니꼬로 R분의 V 자성 전력량 이 말 나오면 PT 줄 이렇게 P는 VI죠. I 자성 R이죠. R분의 V 자성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기 모멘트 이 말 나오면 ML M은 틀림없이 이 자극 세기를 줄 겁니다. 그 다음에 길이를 줄 겁니다.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 나오면 반드시 맞출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 나와 있는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어떤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느냐 하면 자극의 세기 10웨버 여기에 뿜어낼 수 있는 자장의 세기 자, 자극의 세기가 10웨버입니다. 그 다음에 길이가 20cm의 막대 자석 이것의 자기 모멘트는 이런 것들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기 모멘트 말 나왔죠. 그러면 공식 이 공식이구나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그랬죠. M이 자극의 세기 10 길이 미터입니다. 20cm죠. 그러니까 이것은 0.2 하면 이것은 2웨버 그 다음에 미터가 되겠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 말 뜻에 따라서 이렇게 공식 우리 공학 승강기 기능사 승강기 기사 또 전기 기능사 전기 기사 이쪽뿐만 아닙니다. 다른 쪽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뜻에 따라서 공식이 바로바로 이렇게 써질 수 있는. 그런데요, 이 말 뜻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안 되시고 공식만 외우셨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면 대응이 안 돼요. 어느 공식에 넣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어서 현재 시험에 출제 가능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만 진도 나가고 있어요. 불필요한 것은 진도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7자속밀도 나갑니다. 이 자속밀도는 자속이라는 것은 자력선의 뭉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자속밀도라는 말이 나면 B로 이렇게 나타내요. 우리 전기 쪽에서는. 그래서 이 자속밀도. 자, 정리를 한다면 제곱미터당 자속이 얼마만큼 있느냐. 자속의 단위는 웨버입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자속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것이 자속 밀도예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곱미터당 사람이 얼마만큼 있느냐. 인구 밀도 말되죠. 그러면 자속 밀도는 제곱미터당 자속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것이 자속 밀도 말되잖아요.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속 밀도 하게 되면 뮤H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자율에다가 자장의 세기, 자장의 세기, 차례선 걔네들의 세기. 자, 자석밀도는 μh다. 자장의 세기에다가 투자율을 곱한 것이다. μ라고 하는 것은 μ0, μs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단위 잘 보셔야 됩니다. 단위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석밀도 A분의 파이 또 μh. μ는 투자율인데 μ0, μs, h는 자장의 세기다. 자력선의 세기를 말한다. 단위는 제곱미터당 자석을 얼마만큼 있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웨버 퍼 제곱미터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웨버 퍼 제곱미터. 자석밀도라는 말 나오면 두 가지 공식이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종 시험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 뜻에 따라서 공식이 바로바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석밀도 하게 되면 제곱미터당 자석이 얼마만큼 있느냐, 또 투자율에다가 자장의 세기를 곱한. 근데 우리 성강기 기능사에서는 공식만 아시면 된다고 봅니다. 계산하는 것까지는 나오지 않는다고 봐요. 여태 나온 적도 없고요. 하여튼 자석밀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자 8번에 기자력 나오고 있어요. 기자력. 용어가 좀 특이하죠. 자, 우리가 직류를 하면서 기전력, 여러한 용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기전력 하게 되면 저울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다. 건전지인 경우에 9V짜리 건전지를 하게 되면 그 건전지는 기전력이 9V다. 말 바꾸면 전압이 9V다.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그랬죠. 저울류를 흐르게 하는 힘 뭡니까? 이 전압이죠. 기전력. 기전력은 건전지 같은 경우에 저울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 1.5V짜리면 기전력이 전지 기전력이 1.5V다. 이렇게 이제 단위도 볼트 아닙니까? 그러면 기전력과 대응이 되는 자기혈애 쪽에서는 무엇입니까? 기자력입니다. 기자력. 이것은 저울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고요. 이것은요, 자석을 흐르게 하는 힘이에요. 자석을 흐르게 하는 힘. 자기혈애 쪽에서는. 그래서 우리 전기 이제 기사 쪽에서는 기전력과 대응이 되는 자기혈의 용어가 뭐예요? 기자력. 저울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 직류혈의 쪽에서 나오는 말, 기자력은 자기혈에 있어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저울류를 흐르게 하는 힘, 자석을 흐르게 하는 힘. 직류에 있어서는 저울류가 돌아다니잖아요. 자기의 혈에 있어서는 자석이 돌아다녀요. 여기에 철심이 있어요.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아요. 1차 측, 2차 측을 감아요. 그러면 1차 측에다가 저울류를 흘려주면 코일에 자석이 생겨서 자석이 2차 측을 넘어가요. 자기 혈에 있어서는 자석이 다니는 거예요. 직류혈에 있어서는 저울류가 다녀요. 그래서 직류혈의 기전력과 대응이 되는 것이 자기 혈에 있어서는 기자력이다. 이 기자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공식 F는 NI. 자, 떠올리시면 됩니다. 간단하지만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자력, 자수를 흐르게 하는 힘이네. 그것은 코일을 몇 번 감았느냐. 코일을 많이 감고요. 저울류를 흘려주면요, 코일 조금 감은 것보다 코일을 많이 감으면 많은 자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코일을 몇 번 감았느냐. 그때 코일에다 흘려준 전류예요. 그래서 코일을 이렇게 감았다.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줬다. 코일을 많이 감고 똑같은 전류 흘려줬을 때 많이 감고 조금 감고에 따라서 나가는 이 자석은 많고 적고 합니다. 자, 기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을 흐리게 하는 식입니다. 기자력만 나오면 코일을 몇 번 감았느냐? 그때 흘려준 전류 I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기자력의 단위는요. 암페어 턴입니다. 암페어 턴. 기자력의 단위는 암페어 턴. 기전력의 단위는 볼트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기자력 하면 NI로 만약 승강기 기능사 시험에 권수 감은 거 얘기하죠. 그래서 권수가 100, 흘려준 전류가 10A 그러면 그때 기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1000A 턴이 되겠죠. 뭐 공식만 쓰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기자력 구하는 거는요. 기전력과 대응이 되는 것이 자기에 있어서는 기자력이다 하는 겁니다. 이어서 차기저항 9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 보시면 차기 저항이 나옵니다. 직류회로의 기전력과 대응이 되는 것이 기전력, 직류회로에 있어서는 기전력, 차기회로에 있어서는 기자력. 이번에 직류회로에 있어서 전기저항과 대응이 되는 차기회로에 있어서는 차기저항입니다. 전류를 못 들게 하는 것이 전기저항, 자석을 못 들게 하는 것이 차기저항이에요. 만약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직류회로의 전기저항과 대응이 되는 것이 차기회로에 있어서는 뭡니까? 차기저항. 이렇게. 그러면 자, 차기저항 공식은 R은 뮤 A분의 L입니다. 뮤 투자율이죠. 단면적이죠. 길이죠. 그래서 차기저항, 자석을 못 들게 하는 차기저항 공식은 뮤 A분의 L이다. 물론 이것은 뮤 제로, 뮤 S A분의 L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자, 뭐 계산한 것까지는 안 나온다고 보고요. 공식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차기저항 여기에 단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차기저항의 단위는 암페어 턴 퍼 웨버. 이 단위 몇 가지는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차기저항의 단위 암페어 턴 퍼 웨버. 암페어 턴 퍼 웨버. 차기저항 하면은 자석을 못 들게 하는 것인데 R은 이꼬로 뮤 A분의 L이다. 이것은 뮤는 뮤 제로 뮤 S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것까지는 모르시더라도 공식 정도는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